그리고 이제 시불 여신이라든가 노블 답신이라는 이 말과 더불어 한 말씀 더 부과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정다만 선생 같은 분은 대단히 추앙받고 있는 큰 선비입니다. 정조 때에 아주 큰 일을 한 분이었습니다만은 시학자 중에 이제 막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남겨놓은 글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 경각을 일으키는 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휘불여신하고 노블답신하고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상위 지도자든 중위 지도자든 하위급 지도자가 될지라도 이렇게 출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기, 설삼자 버릴 기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버릴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 자기가 공직에 취임하면 간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용비용 가지고 집수리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옥기입니다. 집옥자, 버릴 기자, 옥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용 기금을, 공용 돈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봉사를 분명히 하라는 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기입니다. 노비라고 하는 노자하고 버릴 기자. 그것은 바로 신분상의 노비라기보다는 그러한 요새 말로 선거 과정에서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그 선거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끝내야지 그 사람들을 장관 시자의 단계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간에서는 그 어려운 일이죠.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을 버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러나 바로 선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통치 능력과 행정 능력과 정치 능력까지 있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없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그런 면에서 노기라고 하는 추종자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입니다. 자녀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그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부통령 쪽에 해당되는 대학을 갖고 있어요. 또 능력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한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에는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대통령들 가운데는 아들들을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너무 자기 자녀에 대한 과대 평가, 전가관 선생이 그 자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근본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점에서 이렇게 그 직분과 노용이라고 하는 그 한계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하나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요즘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초기의 그 인사행정에 엄청난 맹점을 가져왔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회 영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그 스캔들에 걸려있는 이런 것도 수면 위에 떠올리고 있기도 하고 특히 예무부의 시스템의 그 인사민족을 해가지고 많은 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500만 표 이상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흥분에 의해서 힘을 여신해 할 텐데 너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지 않으셨어요? 교회 관계라든지 평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소릇이라든지 이러한 말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나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힘을 다서 그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건대 그렇게 노블답신의 결과는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직도 시간이 있고 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중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도
바로 그 청주시대의 자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정가선 선생이 목민심세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그 판내에 옥을 좋아하는 옥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산을 찾아와가지고선 이 옥이 대단히 아름답고 두고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리라 하면서 그걸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흔히들 돈도 아니고 백가슴도 없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꿀덩어리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정단호 선생은 그럴 때마다 국민도화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걸 처리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니 그 옥 가져온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그때는 하루 옥을 보배로 삼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남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옥을 나한테 주면은 당신은 보배를 잃고 안 받아야 할 걸 보배로 삼는 내가 받으면 나는 안 받는 보배를 또 잃는다. 그러니 당신도 보배 있고 나도 보배 있는데 왜 이렇게 미신냐고 하는 거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 다 보배를 간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이 오늘날 뭐 여러 분야에서 그 부패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수출은 뭐 7위, 9위, 8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패지수 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끝머리에서 27번째인데요.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그러한 옥을 보배로 보는 이러한 그 하나의 조그만 그 토막상식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노냐 희냐 여기에 그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유혹의 신호냐 현재의 신호냐 하는 이 중간들을 분명히 설정할 줄 아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1등 국민 성실성과 신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보의 발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좀 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끝머리에 이렇게 그 쓰나미는 인류의 정정된 무한이라고 하는 것도 저기도 첨부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뭐저 이세기의 뜻을 공동대학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일본의 대사를 비롯해서 일본 사람들 좀 울릴 수 있는 대단히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뭐 경제차에 써가지고 일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뭐 신의 영이 잘 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절 KBS에서 일본을 보기 위한 모금 희망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각국 대사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일본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대사 와서 인사하는데 아주 울먹이는 그러한 감사의 뜻을 표현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23일날 대만에서 그와 같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예인이 바로 거기에 우리나라 또 30민국을 개최했어요. 아주 놀랐습니다. 이래가지고 대만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과거의 일본과의 그 앙금을 잊어버린 채 그와 같이 돕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솔직한 말씀이 왜 남쪽에 있는 건 인도야 서쪽에 있는 건 패서야 근데 왜 하필 동쪽에 있는 건 태동량이라든가 대동량이라는 거라고 왜 태평양이라고 했느냐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여순 다니죠? 그 여순의 물바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치 지도자가 거기를 건너가지고 아주 바람 없이 순풍에 뒀다는 식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여러 순탄했다 해가지고 여순이라는 걸 붙였어요. 하도 험한 곳이기 때문에 평탄하기구나. 그러나 이 태평양에 하도 많습니다. 뭐 바다에서 해일을 비롯해서 엄청난 짐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계속 크게 태평한 곳이 되지 않은 기원이 있기 때문에 대동량이라고 안 하고 태평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터졌던 지진이 어디까지 그 한계선은 일본 열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가 지진 다발적으로 돼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건 나오죠. 크고 작은 지진이. 근데 그러한 지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섬이 일본 열도예요. 근데 그 태평양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제왕이 바로 지진의 결과로 의해서 만들어진 일본 열도가 방파제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는 어떻게 보면 태평양에서 그 해일이나 지진이 날 수 있는 마지노선과 같은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 열도가 없어가지고 동북 지역에서 그와 같은 대지진이 났다면 그 쓰나미가 그냥 한반도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는 방파제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만의 쓰나미가 아니고 아마 인류의 쓰나미라고 천년 만에 나타났다면 이런 점에서 세계적인 그러한 구호 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성의를 표해주면 뭐 독도 문제도 조금 쉬워지겠죠. 제가 지금 매일 한강 있어가지고 그 독도가 있는 심연학생 그 대학에 지금 계속 보내는데 아주 열어놓고 있어요 매일.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일이지만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기쁨과 노여움의 한계 중간에서 좀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